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댓 탈북 사연. 2015년 여름 평안남도 남흥비료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 11명, 중상자 18명. 그런데 사고 보고서를 검토하던 제 동료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 책임자 명단. 한경미 안전반 근무자. 하지만 그녀는 그날 야간 근무조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틀 뒤 경미의 이름은 박봉주 라인 내부 조사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한 평범한 여성의 이름이 북한의 경제공업 분야 최고 권력 라인의 조사 문서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왜 그 문서가 작성된 다음 날 그녀는 갑자기 기록에서 사라졌을까요? 오늘은 박봉주 라인도 막지 못한 한 여성의 사라진 72시간, 그리고 그 탈출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K-1입니다. 오늘 사건은 북한 내각 경제지도부가 직접 개입한 탈북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한경미 37세, 남흥비료 공장 안전반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거짓 보고서가 그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72시간 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흥비료 공장 안전반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군 복무 중 훈련 사고로 희생됐고, 그 이후 그녀는 중학교 2학년 딸 은지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딸을 경공업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녀는 매일 묵묵히 일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새벽 2시 30분, 공장 3호 반응탑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노후된 압력 밸브가 버티지 못해 내부 압력이 한순간에 터져 나간 것입니다. 폭발 충격으로 반응탑 주변 벽이 무너졌고, 그 안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작업자들이 그대로 매몰됐습니다. 사망자 11명, 중상자 18명. 사고 직후 긴급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공장 부장 최철수였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사실대로 쓰면 이렇습니다. 원인, 노후 설비 관리 소홀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교체 지연. 하지만 이 보고서가 올라가면 상부 박봉주가 이끄는 내각 경제지도부에게 큰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공장 부장인 자신에게 떨어집니다. 최철수 부장은 담배를 한 대 피운 뒤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수정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인, 안전반 근무자의 부주의로 인한 설비 점검 누락. 책임자, 한경미. 그날 밤 한경미는 3호 반응탑이 아닌 1호 구역 CCTV 감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거짓 보고서가 한경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시 북한 내각에서 경제 분야를 총괄하던 사람은 박봉주였습니다. 그는 2013년부터 내각 총리로 임명돼 공업, 농업, 건설 분야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북한 전역의 공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고 지도부는 박봉주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고, 박봉주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고 이틀 뒤인 6월 19일 내각 경제지도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남흥비료 공장 사고 책임자 한경미 즉시 예심 돌입. 예심이란 북한에서 정치범이나 중대범죄자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사고 사흘 뒤인 6월 20일 저녁, 경미는 공장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서 동네 아주머니 박영숙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경미야, 낮에 군복 입은 사람들 내 집 앞에서 한참 서성였어. 뭔가 수첩에 적기도 하고 사진도 찍더라. 너 공장에서 무슨 일 있었니? 경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경미는 문 앞에 뭔가 적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분필로 크게 쓴 글씨. 예심 대상, 주거지 확인 완료. 그날 밤 경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월 21일, 경미가 공장에 출근하자 동료 김영철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경미야, 큰일 났어. 너 오늘 밤 야간 근무 명단에 올라갔어. 야간 근무? 나 이번 주 야간 근무 아닌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추가됐어. 그것도 3호 반응탑 정리 작업이야. 3호 반응탑은 폭발이 일어난 바로 그곳입니다. 폭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부에서 작은 화재가 계속되고 있었고 유독 가스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미야, 이거 이상해. 너 평소에 3호 구역 근무 안 하잖아. 갑자기 왜 너를 거기 배치하겠어? 야간 근무 가지 마. 절대로.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가지 마. 그날 저녁, 경미는 공장장 사무실로 호출됐습니다. 한경미 동무, 오늘 밤 야간 근무 나오시오. 3호 반응탑 정리 작업이요. 공장장 동무, 저는 이번 주 야간 근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3호 구역 작업 경험이 없습니다. 명령이요.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경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출근하지 않을 거야. 경미는 야간 근무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은지를 데리고 집 근처 작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지가 감기 기운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밤늦게까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10분 공장 자재 창고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폭발은 3호 반응탑 바로 옆 창고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장을 보니 폭발 흔적이 자연사고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창고 내부 곳곳에 점화된 물질을 촘촘히 배치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야간 근무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한경미 한 명으로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만약 경미가 출근했다면 그녀는 그 폭발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처리됐을 것입니다. 6월 22일 아침, 동료 김영철이 창백한 얼굴로 경미에게 달려왔습니다. 경미야, 너 어젯밤 출근 안 했지? 어젯밤 3호 구역 창고에서 폭발 났어. 네가 일하기로 했던 바로 그 장소야. 너 출근했으면 죽었어. 나 도망쳐야 해. 여기 있으면 죽어. 경미는 동료들을 조용히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경미야, 공장 의료실에 부상자 이송용 트럭이 있어. 이 공장은 사고가 워낙 많아서 거의 매일 부상자를 함흥 시내 병원으로 이송해. 그 트럭은 외부 검문이 거의 없어. 그럼 나도 부상자처럼 꾸며서 그 트럭에 실을 수 있을까? 할 수는 있어. 근데 경미야, 이 방법 쓰는 사람들 거의 못 살아 돌아와. 중간에 들키면 총살이야. 여기 있어도 죽어. 도망치다 죽는 게 나아. 6월 22일 새벽, 동료들은 경미의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낡은 작업복을 찢어서 다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경미는 들것에 누웠습니다. 의료실 직원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경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새벽 3시 10분, 트럭은 함흥시립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끌고 내렸고 경미는 눈을 감은 채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붕대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경미의 얼굴을 본 순간 간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남흥비료 공장 폭발 사고 책임자 아닌가요? 예심 대상이 왜 여기 있어요? 경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심 대상자 명단이 어제 병원에도 왔어요. 당신 사진도 있었어요. 지금 보위부한테 연락하면 10분 안에 와요. 경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억울해요.
저는 그날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복도 끝에 비상계단이 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통풍구 쪽으로 숨으세요. 거기 있으면 NGO 의료지원 차량이 새벽에 평양으로 출발해요. 그 차에 숨어 타세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옛날에 누군가한테 도움받았어요. 빨리 가세요. 경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경미는 옥상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상 한쪽에 큰 통풍구가 있었습니다. 경미는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래에서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옥상 수색해. 군인들이 옥상을 뒤졌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 주변 다 막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군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경미는 통풍구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미는 조심스럽게 통풍구 밖을 내다봤습니다. 병원 뒤편에 흰색 밴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옆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제의료지원단 평양 이동. 간호사가 병원 뒷문으로 나와 옥상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간호사가 다급히 손짓했습니다. 빨리요. 차 뒤쪽 장비 박스 사이에 숨으세요. 경미는 차에 올라타 의료 장비 박스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경미는 어둠 속에서 평양까지 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경미가 사라진 뒤 보위부는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6월 23일 아침 보위부 요원 2명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경미의 딸 은지 나오시오.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지는 이미 이웃집 아주머니 오명숙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명숙 아주머니는 은지 엄마 경미와 1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람입니다. 경미가 사라진 그날 밤 은지를 몰래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며칠 뒤 우리 라인은 외교 채널을 통해 평양에 숨어있던 경미와 접촉했습니다. 경미는 딸 은지의 안전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제발 제 딸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 삭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먼저 은지의 학교 출석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반장 명부에 평양 친척집으로 이동으로 조작했습니다. 보위부 컴퓨터 조회 시스템에도 은지의 상태를 이동한 가정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위부는 은지를 더 이상 추적하지 않습니다. 2016년 2월 은지는 비밀리에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하나원에서 은지는 어머니 경미와 재회했습니다. 재회 당시 은지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경미는 딸을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경미라는 이름은 박봉주 라인의 내부 문서에 남흥비료 공장 폭발 사고 책임자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탈출 기록은 어느 곳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록에서 지워졌고 그 기록이 지워지며 누명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며 남긴 말은 제 기록 속에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제 딸이 저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한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이 보고서에 적히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한경미처럼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를, 그들의 이야기가 언젠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정원 KO원이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